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데가 있거든. 그 아마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나운서들도 필요할 거야 아마. 거기 그 컨택버스 제가 컨택버스이 대표라서 그 사람 그건 알려줄 수 없고 거기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이력서 좀 받아보라고 얘기해.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시면 여기 많이 와보셨겠네요. 여기 맛집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자주 오게 될 것 같은데. 이 근처에서 식사 얘기를 안 해요? 안 먹는구나. 맛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맛집이 없어요? 저 한참 헤매다가 결국에는 뭐지? 그 건물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있는 건물. 네. 거기서 분식집이 있길래 찾아갔더니 레스토랑이 있는데 한동을 파는 떡볶이집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김밥하고 라면을 안 팔더라고.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가 봐요. 김밥이 나는 한 줄이 보통은 이렇잖아요. 딱 한 줄에 반이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에 한 8,000원 되는 한 줄에 8,000원 되는 거야. 그걸 두 줄로 내오더라고. 팁 주는 거에 거기다 먹고 비싸다. 이제 다 오셨으면 네,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강의 시작할까요? 먼저 제 이름은 장영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아나운서가 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방송 경력은 한 12년 돼요. 처음에 이토마토 방송, 그 다음이 서울경제방송, 한국경제방송, 머니투데이 방송, 그래서 한 4개 그 경제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 패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앵커분들하고 PD분들하고 많이 저기를 했는데 그 CNBC 코리아라는 방송국이 개국을 해요. 아시죠? 네. 거기 그 대표님이 저한테 그 뭐죠? 어떤 경제방송이나 이건 앞에 잘라야겠다. 경제방송이나 이런 걸 하자고 해서 우리 센터에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코너나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좀 아이디어를 많이 달라. 그래서 CNBC 코리아를 인수할 때부터 2월 달인가 그때 오셔갖고 이제 그 인수해서 스튜디오 좀 꾸미고 뭐 이러는데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가 오늘 이제 아나운서 저기를 분들이 오신다고 해갖고 거기에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인재들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잘하면 인재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컨택버스는 알려달라고 해갖고 이력서 좀 받아보라고 할 테니까 대표님한테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앉아있고. 아니 저는 꼰대라서 이제 그런 데서 잘 안 찾아요. 유진투자증권이니까 이제 좀 쓸만하다 싶어갖고 이제 이렇게 앞에 내서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떤 나랑 한 1년 프로그램 같이 하던 프리랜서였는데 어느 자산운용사 마케팅 그 PT 하는 과장으로 가 있더라고. 여의도에서 만났어 갑자기.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그 방송국 그만두고 자산운용사 그 PT 하러 갔는데 왜 그러냐면 자산운용사에서는 대부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수컷들이거든. 펀드 매니저, 뭐 연기금, 경찰공제, 군인공제 이런 데 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는 애들이거든.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 데잖아요. 알아요? 펀드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애.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세일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펀드 매니저도 세일즈를 해?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돈 달라고 세일즈를 해. 그러니까 가서 이제 PT를 해야 되는데 시커먼 남자가 가갖고 이렇게 하면 누가 쳐다보겠어요?
아나운서 출신이 쫄지도 않고 누가 있든지 딱 당당하게 제대로 이 금융 쪽을 경제 방송을 했으니까 이 금융 주식이 잡다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 회사로 스카웃되면서 거기 가서 뭐를 해요? PT를 잘해갖고 돈을 몇백억씩 가져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나운서도 하지만 그렇게 또 길이 또 여러 가지로도 그 방송에 얼굴 내비쳐서 스카우트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방송, 경제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뭐 증권사 임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용사 사장들도 있고, 은행 직원, 은행 임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 나와서 눈에 들었나 보지. 그래서 야, 잘 빠졌다 그랬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경제 쪽이나 이런 쪽은 알아두면 개인적으로도 이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재택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런 데 가서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해서 또 정리를 해줍니다. 아나운서의 역할이 그게 키잖아요. 이성배 아나운서하고 CP님하고 지난주에 방송을 했는데 내가 한 말을 나도 장황하게 했는데 그걸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 처음 듣는데 나랑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정말 방송을 재밌게 열심히 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아나운서의 역할인 거야.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놀랬어. 이번 주에 또 오자는 거야. 또요? 원래 세이 헬로우만 하려고 왔거든. 그래서 세이 헬로우 하러 와서 1시간 반 방송하고 다음 주에 또 오라는 거야. 어? 그래서 근데 방송할 때 안 뻑뻑거리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골 때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대표님한테 그런 능력을 하사 받아서 어디 가든지 잘 해내시길 바라고, 또 저 보면 아는 체 해주시면 아무리 꼰대라도 이렇게 아는 사람은 좀 있으니까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았을 나이들이죠, 다. 그죠? 그래서 1990년도부터 선물 공부를 했어요.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1988년도에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86년도 여러분들 87 항쟁 뭐 이런 거 TV에서 들어봐서 알죠? 그때 길거리에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1학년, 2학년 때 학사경고 받고 공부를 안 하고 2년 내내 데모를 했으니까 학사경고 받고 3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뭘 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투자론을 배웠는데 그 당시에 옵션으로 박사학위를 딴 국내에서 최초로 그분의 강의를 듣고 뿅 간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다. 그런데 옵션을 공부하려면 또 선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물을 배우고 이제 LG선물이라는 곳에 취직을 해서 이제 열심히, 여러분 전기동이 뭔지 알아요? 불이전선이 전기동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죠? 그 다음에 금속. 그 다음에 골드. 금. 옛날에 이제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그런 회사들 알아요 혹시? 모르죠? LG금속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원자재를 사오면서 선물 상으로 해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징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선물과 옵션에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터넷도 없잖아요. 유튜브도 없지. 그러니까 배울 데가 없는 거야, 이거. 미국에서 책 사갖고 열심히 번역하면서 이걸 이제 배우다 보니까 요새는 유튜브로 정보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인터넷도 좋고 이랬잖아요. 나 인터넷이 없었거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직장 생활하고 이제 뭐 그 돈도 엄청 많이 버신 분하고 선물회사도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투자자문사도 하나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큰애를 가르쳐서 19살 때부터 주식을 가르쳤어.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찾아봐요. 큰애랑 작은애가 6년생인데 19살 때부터 끝나고 보니까 19살 때부터 가르쳐줘갖고 지금 24인데요. 이제 6월달부터는 만 나이로 하잖아요. 24인데 군대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랑 같이 일도 가르쳐주고 이 투자도 배우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자산운용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뭘까요?
19살짜리를 가르쳤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19살짜리가 여러분들이 최소한 19살보다는 많이 살았을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래. 19살 밑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19살 넘어서는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안 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주식하는 여러분들 친구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 아빠도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도 있으면 그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가 주식을 할 때 뭘 가장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무엇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열심히 대답하면 오늘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그 3권을 내가 갖고 왔어. 한 권씩 내가 사인해서 드리려고. 어디 짱박지는 마시고. 또 5월 달에 또 이제 책이 나와. 우리 큰애하고 같이 쓴 거야. 그래서 11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 책도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강의 요청을 그 열화와 같은 저기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그때 오면 이제 그 새 책이 나올 거예요. 그때 한 권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대답하셔갖고 당신 집중해서 제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노하우는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 어렵지 않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돈 벌려고 주식하죠. 그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나이 30대, 40대, 50대 돼갖고 돈 벌려고 주식해. 자, 이제 주식해서 돈이나 한번 벌어볼까. 근데 주식해서 돈을 다 벌 것 같아요? 아니면 손실을 볼 것 같아요? 손실을 봐요. 엄마 아빠 중에 그런 분들이 있나 보지? 그죠? 친인척들 중에 엄마 아빠들 다 깨져갖고 꿀탕하고 있죠? 주식 물어보면 막 신나하다가 어때요? 물어보지 말라. 괴롭다. 다 그래. 자, 그러면 주식을 하나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젊은이들이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근데 처음부터 주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냐? TV 광고에서도 투자 마인드가 중요하다. 자, 그럼 투자 마인드가 뭘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투자 마인드인가? 아니지. 투자를 하면 벌 수도 있고 어때요? 잃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앞세대 어른들은 다 욕심만 디글디글해. 무조건 벌 거라고 착각하고 들어와. 집불 자기가 공부한 것도 없고 아무 준비도 노력도 안 했으면서 돈 벌 거라고 착각을 하고 들어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투자에는 항상 손실이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어. 손실이 친구여야 돼. 아, 처음부터 나는 돈을 잃을 수 있다라고 투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돈을 무조건 벌 거다라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과의 투자 행태가 같겠어, 다르겠어? 달라요. 증권거래소에서 개인들 계좌를 깠어. 어느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계좌를 까니까 95%가 손실이야. 2%는 똔똔이라 그래. 그걸 똔똔을 뭐라 그럴까? 배워야지. 속어예요, 속어. 본전. 본전이 3%만 더 들어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나이 40대, 50대 돼갖고 이제 사회생활도 해서 돈도 좀 벌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감춘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돈 해갖고 자기 피땀 흘려 번 돈을 어떻게 해요? 까먹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투자를 할 때 항상 무엇부터 생각해야 돼? 손실이 날 수 있다.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이번에 투자를 해야 되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 요즘에 개박살 나고 있지. 송도 50%가 빠졌어. 그럼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야? 빚내서 사는 사람들. 깡통이야. 평생을 그 돈을 갚으면서 살아도 못 갚을 돈들이 많아. 빚내서 산 사람. 투자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항상 두려움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자금 관리를 잘해야 돼. 주식은 첫 번째가 마인드는 손실이 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쫄아서 해야 돼. 응? 자금 관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제 페이가 생긴다면 거기에 한 10%, 15%는 주식을 하는 게 맞아. 그거 부동산 할 수는 없잖아. 10만 원, 15만 원. 그지? 그러니까 주식을 무엇을 할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습관을 아까처럼 좀 전처럼 잘 배워서 그걸 다지는 거예요. 몇 살 됐다고? 19살. 여러분들도 제대로만 배우면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주식이 앞니를 예측해서 돈을 버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까? 자, 1번 앞니를 예측한다. 2번 아니다. 자, 1번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구나무 서봐요. 없지? 다 2번이야. 그럼 2번 무엇인가 있을 거다. 맞아. 너무 많이 맞춰서 책을 못 주겠네. 눈에 띄는 분,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시는 분한테 내가 책 3권을 나눠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까? 뭘까? 저는 그걸 예측과 대응이라고, 관리와 대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19살짜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앞니를 예측하는 공부를 한다. 계룡산 들어가서 30년 돈 닦으면 10분 뒤 일을 안 할까? 몰라. 그럼 나는 30년 들어가 있어? 정말 누가 10분 뒤에 일을 알아맞힌다. 그러면 선물 옵션을 해서 이건희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근데 그럴 수는 없어. 그럼 머리가 좋으면 주식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지. 학벌이 좋으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 면에서 주식은 공평해. 아인슈타인이 주식해서 다 날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 상금 탄 거 가지고 주식해서 다 날렸어.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뉴턴. 그 아저씨는 주식해서 다 날렸어. 머리 좋을 거 아니야? 그지? 노벨 경제학상 탄 애들이 펀드 만들었는데 그러면 서울대 애들이 발톱에 뗄 거 아닙니까?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들이야. 서울대 나온 애들이 발톱에 떼 아니야. 치자면 그냥 레벨로 치자면 발톱에 떼지. 하버드는 뭐 그래도 한 무릎 정도는 될 거야 아마. 전 세계에서 석학들이잖아. 근데 펀드 만들어서 2년 반 만에 말아먹었어. 그럼 내가 뭐라고? 돈 좀 벌었다고 주식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깨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겁을 먼저 주는 이유는 그렇게 내 피 같은 돈, 여러분이 이제 땀과 노력을 들여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하면 우리나라 개미들이 돈을 깨질 확률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 유태인 애들은 15살 때부터 부모들이 돈을 줘.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 경험을 시켜. 뭐든지 해봐. 그러면 걔네들이 25살이 됐다고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한 45살 돼갖고 대표님 학원에서 돈 엄청 벌었어. 주식이나 해볼까 그러고 딱 뛰어들었어. 그럼 45살에 투자 나이가 0살이야. 그러면 걔는 25살이지만 유태인 애들은 25살이지만 투자 경험이나 투자 나이가 몇 살이야? 10살이야. 둘이 붙으면 누가 있냐? 그래서 유태인 애들이 전 세계 금융이나 어떤 부의 경험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 똑같이 교육열은 센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이런 강의를 와서 투자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라는 걸 배워갔으면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관리와 대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어. 예측은 못 가르치지만 관리하고 대응하는 건 훈련으로 가능하거든.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알려줄게요. 자, 이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있어. 응? 머리털하고 처음 들어본 회사지. 응?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뭐 하는 회사지. 나는 그 회사를 어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건 나도 알지만 나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지만 사고 팔고 해. 왜? 주식은 뭐야?
싼 데 사서 비싸게만 팔면 돼. 돈 놓고 돈 싸움 하는 건데 뭐 어때? 내가 뭐 머리가 뛰어나야 돼? 그건 아니야. 그냥 어디서 싸게 사고 어디서 비싸게만 팔면 돼. 그게 기술이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뿐이에요. 딴 사람들보다. 자, 그러면 여기가 1분단이야. 여기 2분단이야. 요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1분단, 여기 2분단이에요. 자, 지금 얼마냐? 12만 원이야 지금. 어디가? 12만 원에서 여러분이 똑같이 샀어. 누구한테 듣든, 나한테 듣든, 친인척한테 듣든, 증권사 직원한테 듣든 샀어. 자, 하나씩 가볼까? 12만 원 샀는데 자,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다시. 자, 여기서부터 봤죠? 12만 원 샀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 이제 13만 5천 원이 됐어. 그럼 몇 프로 정도 벌었을까? 한 12% 정도 벌었겠지. 그럼 1,000만 원 넣었으면 얼마 번 거야? 120만 원 정도. 빠른 애 계산이지. 120만 원. 1억 넣었으면 1,200번 거지.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12만 원 사서 자, 1분단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팔 거야 말 거야? 1,000만 원치 샀어. 120만 원 벌었는데 여기서 팔 거야? 1분단, 2분단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요. 1분단 여기서 팔 거야? 팔아. 다 팔아? 여기는? 팔아? 현명하네. 일단 챙기고 보자네.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내가. 아, 좀 전에 떨어지는 걸 보여줘서 그런가? 자, 보자고. 자, 팔고 다 팔았어요. 여기는. 아쉽긴 하지만 그럼 강의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해.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똑같은 예제를 보여주잖아? 그냥 고야. 가! 그냥 가! 고야. 여기는 좀 합리적이네. 그래도 MZ세대가 다른 거 같아. 어른들은 여기서 근데 내가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응이 다 달라요. 1, 2, 3분단 이렇게 나눠서 하면 여기서 반은 팔겠다. 이제 내가 기술을 알려주는 거지. 자, 재수가 좋아서 오른 거야. 내가 실력이 있어서 시작을 올릴 수 없잖아. 재수가 좋아서 오른 거야 다. 나는 방송할 때 30년 동안은 재수가 좋아서 올랐다 그래. 내가 이게 10% 올라갈지 20%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 그죠? 운이 좋아서 이제 나중에 전문 용어로 쓰면 이런 지점이 리스크 대비 리턴. 나는 1을 걸고 5나 10을 먹겠다. 그런 자리에만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후반에는 그런 자리 중에 한 군데를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를 이 차트라는 그래프에서 찾기만 하면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 대여섯 개의 회사를 쭉 보다가 장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자리인데 하고 긴가민가 하잖아. 그럼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제가 이 자리를 발견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할 것 같아요. 뭐 300만 원 정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 거야.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벌려면. 그지? 좀 어려워. 근데 찾아내기가 한번 보고. 내가 찾아봐서 보여줄 때는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딱 돌아서잖아? 깜깜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걸 약간의 훈련만 하면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사서 이쯤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 저기서. 다 팔기는 사실 아깝지. 그지? 그러니까 500만 원어치를 팔아서 12%니까 어때? 60만 원을 일단 내 주머니에 넣는 거야. 그리고 손절이라는 게 있어. 손절이 뭐냐? 내가 여행 가서 방송하고 있는데 가격이 갑자기 여기서 쭉 빠졌어. 12만 원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손절을 딱 대기시켜놓는 거야. 그게 뭐냐? 진돗개처럼 보초를 세우는 거지. 그럼 내가 보지 않더라도 12만 원 되면 어때? 스탑 주문이 나가. 주문이 나가고 12만 원에 딱 체결이 돼. 그럼 나는 500만 원은 이익 실현해서 60만 원 이마에 포켓 있고 지금 손절을 이제 어떻게?
본전 12만 원에 딱 장착을 시키는 거지. 그럼 나는 리스크가 있어 없어? 여행 가도 리스크가 없어. 왜? 얘가 보초 쓰고 있거든 손절이. 그지?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올라가면 보고 어떻게? 이게 재수가 좋아서 또 한 20만 원 갔어. 또 그럼 거기서 또 어떻게? 반 팔아서 주머니에 넣어놔. 챙겨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던 손절을 내가 주당 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된 지점에 위에 올려놓으면 12만 원의 손절을 올려놨던 걸 20만 원이 됐을 때 14만 원에 올려놓으면 14만 원이 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주문이 나가서 나는 한 주당 2만 원씩은 챙길 수 있는 거야. 와이나 땡큐지. 그지? 그리고 이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유 있게 저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리스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왜?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도 없잖아. 어? 자, 근데 여러분들은 다 팔아먹어갖고 내가 할 얘기가 없지만 이제 여기서 계속 고를 했어. 응? 자 이제 보자고 결과를. 잘 팔았네. 얼마 되고 있어 지금? 10만 원 됐지?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0%야. 부모님들이 지금 그래. 어? 자, 더 가보자. 얼마야? 9만 원이야. 그럼 마이너스 35%야. 자. 어때? 자, 12만 원에 산 사람이 여기 9만 원 되면 팔 수 있겠어, 없겠어? 못 팔지. 왜? 아까 한 20% 벌었는데 다시 올 거야. 어? 뚝심 있게 버티는 거지. 대출이자도 갚아야 되고 애들 학비도 줘야 되고 그런데 누가 이거 잘 간다 그래 샀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아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빠졌을 때 나는 이익 보고 나오지. 그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 산 사람들이 경제학 박사도 있을 때고 뭐 머리 좋은 사람도 있을 때고 여러분들도 있고 자, 올라갔다 떨어졌어. 이게 예측을 잘해서 그런 거야? 관리와 대응을 잘해서 돈을 버는 거야? 어? 관리와 대응을 잘해서 돈을 버는 거야. 네? 내가 지금까지 30년 좀 넘게 선물하고 주식을 하지만 이거를 못하면 다 개망해. 오케이? 매니지먼트는 뭐예요? 관리지. 여러분 대학에서 관리라는 걸 배우지. 경영학에서도 뭐 인사관리, 생산관리 뭐 있어. 관리는 사람이 배워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예측은 죽었다 깨나도 100% 맞출 수는 없지. 그지?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예측이야, 관리야? 관리야.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 팔았어. 이익 관리야. 그 다음에 손실을 막았어. 손실 관리야. 그 두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지금처럼 뉴스에 뭐라고 나와? 최근에 SV뱅크가 파산했다.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불안해해도 여러분들은 괜찮아. 왜? 손절이 있으니까. 자동 보초 쓰는 애가 있잖아. 걔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가치 투자라는 말이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가치 투자라는 말이 있어. 가치 투자는 언제부터 나왔어? 응? 왜 80년대라고 생각을 하죠? 운영사들이 활발해졌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개인들이 가치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그건 인터넷이 나오면서. 인터넷은 언제부터 나왔어? 컴퓨터 나올 때. 90년도? 한 90년도 그때일 거야. 90 몇 년도. 90한 4, 5년도. 그때 94년도에 내가 하이텔인가 이거 쓰고 있었거든. 어? 97년도 이때부터 인터넷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응? 그렇지.
그때부터 가치 투자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정보를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400년 전부터 거래가 됐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어?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 출입. 어? 출입. 거래. 가치 투자는 뉴스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면 한 1000km 떨어진데 그 뭐지? 한 100년 전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그 기차가 있었지. 기차가 없던 시절에는 저쪽에 가서 저 A라는 회사의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석 달 동안 직접 가야 돼. 석 달 걸어서. 어? 근데 그 뉴스를 갖고 와서 투자하려니까 어때? 6달이 지났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정보나 우편함 이런 게 발전하면서 이 기술적 분석은 400년 동안 그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제가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하지만 가치 투자는 잘 안 하고 이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영어로 원서 사서 저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영어로 원서를 쓴 사람도 누구한테 이걸 배워서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구전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중에 하나의 엑기스를 가르쳐 줄 거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고 모든 주식이 다 원웨이로 간다. 100개에 하나 있을까? 100개에 하나 있어. 그것도 운대가 좋아요. 그런 종목을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 그것도 운대가 있어요. 그 운대에 맡길 수는 없잖아. 여러분 앞으로 계속 주식이라는 재테크 수단을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거야. 어? 그리고 또 한 그 일례로 경제방송을 다니다 보면 온갖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랑 같이 앵커를 하는 그 여자 앵커들 불쌍한 애들 많아. 왜 그럴까? 어려워. 어? 아니, 그 앵커들이 와서 이 종목 저 종목 얘기를 하니까 이거 그 앵커한테 만약에 같이 했어. 한 석 달 넉 달 하는데 자기가 보기 이거 좋은 거 같아. 지는 사지도 않으면서 방송에는 이제 추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 그 앵커가 나랑 같이 파트너 앵커가 장 선생님이 되게 신뢰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한 1000만 원치 샀는데 물렸어. 물어보지도 못해. 장 선생님 그거 살게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산다 그랬으면 내가 코치를 해줬겠지. 이거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줬듯이 스탑 얼마에 넣고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 아무리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좋아 보일 뿐이지 이게 꼭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 근데 이렇게 순진한 앵커들이 많아. 저 사람이 얘기한 게 그동안 많이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걸 딱 쌈짓도 이렇게 딱 모은 거 갖고 그냥 해외여행 갈 거 딱 해서 딱 했는데 반토막이 나왔어.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요. 나는 그렇게 절대 종목 추천을 안 하니까. 왜? 나는 앞일을 몰라. 종목 추천을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귀가 팔랑귀인 앵커들은 그 얘기 딱 듣고 막 이거 깨져놓으니까 또 저거 샀다가 뭐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손절도 안 해.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들 말 저기에서 하면 돼 안 돼. 여러분들이 뭐 지상파 방송으로 갈 수도 있고 경제 방송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정보를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중심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주식시장도 어때요? 아까 내가 3%만 돈을 번다 그랬으면 자기 땀과 노력이 없이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허상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냥 걔가 떠드는 것만 봐. 나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뭐 김앵커 뭐 박앵커 이거 사봐 이런 사람 있으면 일단 봐. 절대 같이 하지 마요. 올라도 할 수 없어. 내 복이 아닌 거야. 그지만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항상 그런 기회는 와.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저 사람이 이 가격에 이 종목을 추천을 했지만 나는 혹시나 여기까지 빠지면 손절하고 나와야지 라는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빠진다고 한 30% 빠졌는데 장사님 이거 꼭 올라가죠? 거기 종목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 마이너스 50%인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럼 나 같으면 여러분이 싼 똥은 여러분이 치워야 돼요.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다 잘렸어. 실제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방송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뭐 일진머슬이 지금 50%인데 마이너스 50%인데 이거 잘라야죠. 이거 올라갈 거라고 제가 가만히 설득 못하고 올라간다고 제가 보장도 못하는데 어떡하겠어. 난 너무 솔직하니까. 응? 그리고 사실 말이 맞지.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지. 누가 치워야지.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응? 남자분은 또 이쁘게 생긴 여자 전문가들이 와서 홀릴 수도 있어. 안심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보면 어때요?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잖아.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어때? 조정. 이거 떨어지는 걸 조정이라.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빠져. 올라갔다가 빠져. 이제 힘이 없어지면 어때? 쫙 빠져. 이거 현재는 한 5만 원에. 더 비참해졌지? 이거 들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떡할 거야? 10만 원에 사갖고. 삼성전자 10만 원에 사갖고 아직도 들고 있는 부모님들 많아. 그죠? 얼마나 불쌍해. 다행히 빚내서 사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빚내서 샀으면 그 빚만큼 원금은 다 날라가고 빚만 남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살벌한 시장이다. 하지만 돈 버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자기 기준과 원칙. 손실에 대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기준, 원칙. 응? 그리고 뭐? 어떻게? 약간의 노력. 여러분들 실제로 한 60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여러분 배우잖아? 그럼 내가 안 깨지게는 만들어줄 수 있어. 60시간 정도만 투하하고. 응? 이성배 아나운서랑 그걸 할 거니까 나중에 이 학원 듣고 거기에서 또 투자를 배울 분들은 또 투자도 배우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은행 가갖고 이제 계좌 개설하는 거 핸드폰으로 다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증권회사에 계좌 개설하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증권사에 계좌 개설을 하면 여러분들 요새는 옛날에는 내가 97년도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미국 출장을 이제 비행기를 타요. 그때 우리 부장님이 그랬어.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 아니 진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미국 그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줄 서갖고 비자 받으려고 계속 줄 서갖고 있어야 돼. 나는 그래도 NG마크라도 있으니까 비즈니스 트립이라 그래갖고 그걸 줬지. 그 당시에 앉아있던 아줌마 아저씨들은 4번 떨어지고 5번 떨어지고 이래.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비자를 내주면 미국 가서 불법 체류를 해갖고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자 심사가 엄격한 거야. 여러분 때는 뭐 대학교 때 해외여행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랬지만 우리는 가난해서 못 갔어.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해서. 그래서 내 비행기를 회사 들어가서 처음 탈 때 그런 그 농담이었지만 실제인 줄 알았어. 신발 벗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 신발 타고 신발 신고 타대 앞 사람들이. 그래서 아씨. 그러니까 뭘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식할 때는 눈치 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증권사에 계좌를 터놓으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환전할 때 은행 가서 여러분들이 환전하지? 그러면 은행에 딱 붙어있는 게 뭐냐? 매매 기준율이라고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1,300원이야. 그럼 살 때는 1,315원, 팔 때는 1,285원 이렇게 돼 있지. 그거를 매수호가, 매도호가라고 해요. 그 여러분들이 갈 때는 얼마에 사야 돼? 살 때 1,200? 1,300원이 매매 기준율이야. 매일매일에. 그 다음 날은 1,315원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 1,300원인데 살 때 1,315원을 사요. 그러면 15원을 1달러를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잖아. 도둑놈들이지. 증권사에 계좌를 터서 거기에 돈을 넣고 증권사에서 환전을 해. HTS에서. 그냥 여기서 까딱하면 돼. 그럼 어떻게? 증권사는 1,301원이나 2원에 살 수 있게 해줘.
걔네들은 수수료가 없어. 증권사. 은행은 그렇게 수수료를 먹어. 나는 우대 환율 받아서 1,300원인데 1,305원에 샀어.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식은 감이 없는데 해외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달러 감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내가 원달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 1,300원에서 1,400원 될 것 같아. 그럼 은행 가서 바꾸면 또 수수료 떼지. 그 수수료를 안 줄이고 증권사에서 달러로 딱 사는 거야. 1,301원. 그렇다고 실제로 한 1,350원 이렇게 가. 그럼 또 어떻게? 그럼 한 3% 벌었잖아. 재수가 좋았지. 올라갔잖아. 그 얘기는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졌다는 거야. 약세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1,350원에 또 반 팔아. 그걸로 또 트레이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10분 뒤에 강의하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줄 텐데 이 차트를 보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오늘 가르쳐 준 걸 여러분들이 찾으면 큰 수확을 얻는 거예요. 짧은 시간.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미수의 정석이라는 카페에 와서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으면 질문들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와서 회원가입하고 어떻게 해요? 네이버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한 이 종목이 오늘 얘기한 이중바닥이 맞나요? 오늘 이중바닥을 가르쳐 줄 거거든. 이중바닥이 맞나요? 그러면 저 이거 맞아. 잘 골랐어. 그럼 어떻게? 저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요걸 여기에 사서 선생님 얘기한 손절 5만 원에 샀는데 나는 한 4만 8천 원쯤에 손절을 놓고 한번 매매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전략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5년, 10년을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을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누가 뭐래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이라고 얘기해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미국 주식 보면 무지하게 많아. 우리나라 주식 개판이잖아. 자, 미국 주식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무기 회사가 있어. 뭐지? 로키드 마틴. 그지? 이거 일봉 차트가 있고 주봉 차트가 있고 월봉 차트가 있는데 일봉 차트는 하루에 움직입니다. 주봉은 얼마에 움직입니까? 이 봉 하나가 5일이지. 월화 수목금. 월봉은 한 달. 그럼 봉 하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봉 하나가 한 달이야. 이거는 막 40, 50% 돼. 봉 한 개가. 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자, 로키드 마틴 봐라. 얘는 상장된 이래 40년 동안 계속 신고가를 쳤어. 여기서부터 일단 2010년도, 2000년도, 1990년도 요 밑이야. 여러분한테 못 보여줘서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계속 온 거야. 그러니 미국 주식이 이렇게 좋아. 응? 미국 주식은 어느 때 한순간 딱 사갖고 30% 빠졌네, 물렸네,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신고가를 쳐. 돈을 벌고 있어. 그래서 전 세계 돈의 50%가 어디에 있어? 미국 주식에 있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일까? 누구? 4%? 3%? 또? 5%? 5%? 3%? 5%? 이거 책이 걸렸어. 1%? 또? 2% 맞았어. 꽤 많네. 1.9%인데 대략 2%. 엄청 많아.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 비중 중에 2%라는 건 돈이 그만큼 작다는 거지. 돈이 작으면 자그마한 시장이에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도 한 4,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의 50%가 어디에 있어? 미국에 있어. 그러면 전 세계 거부들의 돈의 반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 주식이 폭락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안 하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빠지면 어때? 봐봐 여기 언제지?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올랐지? 그치? 우리나라는 이런 주식이 열 손가락 안에 꼽아. 근데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미국은 몇백 개가 있어. 그만큼 거래 대금도 크고 거래량도 많고. 그러면서 이렇게 30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한국 주식 하지 말고 오늘 배운 걸 똑같이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도 적용할 수가 있다. 미국 주식을 영어 몰라도 돼 이렇게 다 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039600 해갖고 코드가 있는데 이렇게 LMT 이렇게 돼 있어. 애플은 뭘까? 이 코드만 알면 돼. AAPL. 근데 애플 몰라 내가. 응? 그럼 여기다가 한글로 여기다가 애플을 쳐도 돼. 애플. 이렇게 나오지. 응? 스버그. 스타 치면 스타 치면 나오지. 스타벅스 딱 나오지. 이거는 숫자가 나오는 건 저기다. 스타벅스 이건 아닌데. SBUX. 자, 스타벅스예요. 이것도 어때요? 계속 신고가 치고 있지. 응? 이렇게 빠지면 여기도 빠졌어. 1년 전에 빠졌어. 어때? 더 올랐지? 응?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 카페 이런데 우리 호철이가 한 500개 정도 되는 S&P 500 종목 이런 종목들을 올려놨는데 그게 전부 다 삼성전자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오늘 내가 얘기한 이중바닥을 찾아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 카페에다 어떻게 올려? 올려서 컨펌 받고 선생님 저 여기 100만 원만 투자해볼게요. 200만 원만 투자해볼게요. 그러면서 투자 경험을 유대인 애들처럼 쌓는 거예요. 여우처럼 옆에 딱 있으면 7살 애들 어때요? 얄밉잖아. 그냥 확 지어갖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투자를. 얄밉게 해야 돼. 곰같이 마이너스 50% 70%인데 그냥 버티고 있어. 속은 습관되기가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지금 그래. 거의 90%가. 그러니까 아예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올라가 있는 걸 알았어. 엄마 반은 팔자. 옆구리 쿡쿡 찔러서 챙기는 사람이 장땡이야. 그래야 힘이 생기지. 돈이 있어야 국가에서 여유가 나오는 거고 아까처럼 내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관리해야 오래 가져가도 나는 속이 편해 안 편해? 편해. 떨어져도 보초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와 방법들을 하나씩 익혀나가면 호철이처럼 또는 그 이상 될 수 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 스타벅스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가는 코스트코 어때? 기가 막히지 않아? 이 30년 동안 이렇게 되네. 20년 동안 그치?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사주고 있는데 나도 가끔 가. 가서 술도 사고 비빔면도 사고 뭐 오만 가지 신기한 게 정말 많아. 왜 가면 많이 산다고 열라이 먹어. 막 그냥 지름신이 들려갖고 백화점은 잘 안 가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자주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 이게 올라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실생활을 하다가 농심 라면이 맛있어졌네. 뭐 또는 어떤 게 괜찮네. 여러분들 화장품 회사 있지. 에스테로도. 응? 화장품 사지 말고 이걸 한 주씩 사.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자, 이것도 여기 빠졌을 때 어땠어? 쫙 올라갔지? 얘 이런 데 빠지잖아? 여러분들 요새 말로 뭐가 있어? 죽죽할 때야. 미국 주식. 왜? 이거 내년, 내후년 되면 어떻게 가? 신고가 치고 가.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어. 내가 얘기했지. 50% 되는 돈을 전 세계 거부들의 돈이 다 여기 빠져 있는데 미국 주식이 빠지면 전 세계가 많아. 살려야 되지 않겠어? 그지? 우리나라 돈도 마찬가지야.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개인들 돈을 빼먹어 천만의 말씀이야. 외국인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국에서 온 놈도 있어. 유럽에서 온 놈도 있고, 사우디에서 온 놈도 있고, 호주, 싱가포르, 홍콩, 중국에서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있어. 그럼 걔네들이 다 장합해갖고 한 자리에 모여서 야 한국 개인들 빨아먹자 그러겠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안 그래요. 안 그래. 서로 얼굴도 몰라. 어? 근데 어떻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개인들 돈을 빨아먹어? 지네들도 그 뭐야 사우디 놈은 깨지고 미국 놈은 벌고 걔네들끼리도 막 치고받고 그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두 달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간 게 벌써 40%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적금하듯이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 내가 외세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버핏 투자 아카데미라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그 강의를 만들었어요. 11시간짜리 강의야. 이런 차트 공부하는 강의야. 호철이랑 같이 만들었으니까 호철이 얼굴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봐. 쉽고 재밌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오늘 가르쳐준 것 중에 이중바닥이라는 종목을 딱 뽑아갖고 여기 그걸 하면은 이제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카페에 올라와서 올려. 어? 잘 공부도 안 하고 올리면 나한테 혼나. 그러지 말고 공부해서 이게 돈이잖아, 다 돈. 여러분들이 방송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돈도 벌고 성취욕도 응? 생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은행에 넣을 거야? 투자. 어? 밭 한 떼기 사갖고 땅 속에 그냥 묻어놓을 거야? 어? 옛날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건달이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500억을 밭 밑에다가 심어놨어요. 그게 누가 이렇게 밭 농사 짓다가 그게 나왔는데 누구 돈인지 몰라. 그 밭주인은 횡재한 거겠지. 응? 그럴 거 아니면 굴려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굴릴 때 내가 최소한 이런 데서는 안 사고 이런 데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좀 쉬어갈 때 시장에 그럴 때 살 수만 있어도 조그만 돈을 여러 군데 이렇게 쌓아서 사면 한 달에 10만 원씩 15만 원씩 사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 500만 원씩 됐어. 그럼 좀 부담스럽잖아. 그럼 그때 뭘 세워야 돼? 아까 얘기했대? 스탑을. 그리고 올라가면 또 조금씩 어떻게? 믿지 말고 빼먹고. 그리고 리스크가 없어지는 순간부터는 나는 뭐야? 해방이야. 500만 원 투자했는데 250만 원은 빼먹었어. 250만 원은 없는 셈 쳐. 그리고 1년 어떻게 해요? 차박아 놓는 거야. 그러면 그게 2배가 갈지 3배가 갈지 10배가 갈지 어떻게 알아? 그건 여러분 운대야. 근데 그런 운대가 생길 만한 주식들을 골라서 이렇게 화장품이든 코스트코건 뭐 스타벅스건 얼마나 나이키도 잘 알지? 나이키 신발 사지 말고 어떻게 해? 이게 나이키. 응? 나이키하고 좀 전에 에스테로도도 어때? 빠졌다가 어딘가 이런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지지선에서 튀어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벌써 60% 올라갔어. 석 달잖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고를 능력이 되면 공부하면 어때? 충분히 고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타이밍 싸움이야. 누가 더 싸게 사는 거야. 그런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갈 거란 말이야. 응? 1.9%. 호철아, 책 어디 있어? 화장실 갔어? 이게 바로바로 보상을 해줘야. 호철아, 책 한 권 들어봐. 자,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쉬고 이 가격 분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한 가지의 매수 타점 잡는 방법. 미국 주식에서. 그걸 하려면 이제 5분 동안 호철이가 유진투자증권 계좌 개설하는 거를 해줄 거예요. 할 사람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주식 여행을 갈 때라든지 이럴 때 거기서 환전한 걸 내 은행 계좌로 옮길 수가 있어. 그러면 미리 하루 전에 해서 그 다음날 옮기면 그 돈을 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가서 15원, 20원에 수수료를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빼서 가면 돼. 오케이?
책 조각. 이름이 뭐예요? 홍수, 수지. 끝나고 해줄게요, 다 같이. 박수. 네. 후반에는 내가 요번에 이제 5월달에 나오는 책에 있는 문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문제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 문제를 책으로 낸 거야. 일적 분석 문제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 이제 내가 가르쳐 준 걸 이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로 확인을 받을 거야. 오케이? 자, 이제 5분 쉬고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도 해주시고, 유진투자증권 계좌 개설해서 어떻게 여행 갈 때 짭짤하게 쓰라고. 5분만 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5분만 쉴게요.